교도소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나 압박감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직원들은 매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들의 심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감자들의 감정 변화, 잠재적인 폭력 상황, 끊임없는 긴장감은 그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는 이들의 일상적인 고통입니다. 폭력적인 수감자들과의 대면, 극도로 통제된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의 상황은 그들의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하고 잠재적인 폭동의 징후를 감지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심리적 긴장은 그들을 점차 소진시킵니다. 가정에서조차 이들은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업무 중 겪은 트라우마는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악몽, 불안, 우울증은 이들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깊은 상처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마주해야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통은 대부분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습니다. 결국 교도소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은 단순한 직업적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깊고 복잡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철제 문 너머로 펼쳐지는 인간관계는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 그 깊이와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의 관계는 마치 팽팽히 조여진 철사와도 같아서 한순간의 긴장감과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매일 극도의 경계심과 전문성을 요구받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심리 상담자이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수감자의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 미묘한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감자들 역시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적대감을 품고 어떤 이들은 묘한 존경심을 느끼며 또 다른 이들은 생존을 위해 미묘한 협상의 줄타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와 피감시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심리적 드라마입니다. 신뢰와 의심, 존중과 두려움 사이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는 매일 미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합니다. 한마디의 말, 작은 제스처가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섬세한 관계의 역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는 복잡한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알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권력 관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역학을 이해하고 대처합니다. 그들은 수감자의 심리를 읽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며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공감을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감시와 복종의 구조를 넘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입니다. 그 속에서 교도관과 수감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심리적 지형을 함께 헤쳐나갑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마치 거대한 지진과도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는 오직 이 교도소의 운명뿐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재개소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범죄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고 또 다른 언론사들은 교도소 유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교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개소 결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강력한 처벌과 범죄자,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인권과 제사회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격론이 오갔고 결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분분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교도소 재개소가 범죄 예방과 통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했고 인권 전문가들은 수감자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강력한 격리시설이 수감자들의 심리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논쟁의 또 다른 격전지였습니다. 수많은 해시태그와 온라인 토론이 끊임없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격렬하게 표출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인간성 회복과 재활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반응들은 결국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 언론의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각 언론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격렬하고 복합적인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함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재개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도소 재개소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수감자의 인권과 사회 재정착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단순한 구금보다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언론에서도 이 주제는 연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KBS와 MBC는 심층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역사와 재개소의 배경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과거 수감자들의 증언,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들도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재개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댓글과 리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이는 또다시 언론의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의 보도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재개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률, 형벌,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는 대중의 이해를 돕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범죄학자, 법조계 인사, 사회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며 재개소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은 대중들이 문제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보도는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를 단순한 사건을 넘어 심도 있는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각 언론사의 다양한 시각과 보도 방식은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논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 소식은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의 곳곳에서 시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며 격렬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또 다른 이들은 분노를, 그리고 일부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전문직 여성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재개소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가족을 둔 부모들은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도시 근처에 수용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고, 자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와 범죄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가 사회의 범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년층 시민들은 대체로 옛날 알카트라즈의 명성과 엄격함을 기억하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부드러운 교정 시스템보다는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생들과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관점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인권과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범죄자들의 교육과 REHABILTATION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고, 이는 전국적인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더욱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재개소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개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반응은 이 사건이 단순한 교도소 재개소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미국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연방 정부와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한 교도소 운영 문제를 넘어 국가의 형벌 철학과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강력한 범죄 대응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알카트라즈 교도소가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확실한 구금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교도소의 재개소보다는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사회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의회 내부에서는 교도소 재개소를 위한 예산 배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재무부는 막대한 운영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가안보위원회는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을 넘어 국가의 형벌 철학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적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공화당은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구금을 통한 범죄 억제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교정과 사회 재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대립은 단순히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운명을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범죄학자, 사회학자,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향후 교도소 운영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는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를 넘어 국가의 형벌 철학, 사회정의, 범죄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가 범죄와 처벌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때때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범죄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병폐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정의와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고투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해 왔습니다. 빈곤, 교육부재,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소외감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을 범죄의 길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범죄의 가장 중요한 촉발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선택을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범죄는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처와 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지속적인 차별, 사회적 무시 등이 누적되어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복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처벌의 본질적 목적은 단순히 응보가 아니라 교정과 재사회화에 있어야 합니다.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기술 훈련 등은 수감자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개인과 가족들의 아픔은 너무나 깊고 복잡합니다.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법적 시스템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방, 교육, 재활, 통합이라는 총체적인 접근만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입니다. 범죄자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중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의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될 수 없는 깊고 다층적인 현상입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측면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범죄는 종종 극심한 빈곤화, 기회의 박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생존을 위한 범죄, 특히 재산 범죄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실업률이 높고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은 개인들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는 사회와 가정의 결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해체, 교육의 불평등,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문화는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폭력과 트라우마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감정 조절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격, 정신건강, 그리고 내재된 분노와 좌절감이 범죄 행동의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정신적 질환, 중독,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은 범죄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체계,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재활 시스템의 부재 등은 범죄의 재발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교정시설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실은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죄는 결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 문화, 제도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범죄라는 사회 병리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회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범죄와 처벌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법적 처벌의 정당성은 단순히 응보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재활과 예방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처벌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됩니다. 응보적 정의로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저지른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에 비례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방적 관점에서는 처벌이 미래의 범죄를 막는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법 체계에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활과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처벌의 정당성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대체 제재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처벌 중심의 사법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 인도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처벌의 정당성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재범 방지는 복합적이고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매우 섬세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의 가장 핵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수감자들에게 직업훈련, 학력 취득, 심리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접근은 재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수감자들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취업 지원 시스템 역시 재범 방지에 핵심적입니다.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범죄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들과 협력하여 전과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망을 복원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재범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족 상담, 지역사회 재통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전략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 이력, 심리 상태,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재범 방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소 후 법률 자문, 행정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진정한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재범 방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입니다. 어둠과 희망이 교차하는 공간, 알카트라즈의 미래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도소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처벌의 개념에서
인간의 재활과 회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수감자들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재활 가능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냉혹하고 무자비했던 구금 시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과 심리, 치료, 직업 훈련을 통해 수감자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재개소된 알카트라즈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처우를 결합한 혁신적인 교정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의 심리적, 사회적 재적응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심리 전문가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협력하여 수감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알카트라즈는 점점 더 스마트하고 인간적인 교정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반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재활 계획, 원격 교육 시스템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사회적 연구와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교정 시스템, 사회 재활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대상이 되면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교도소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재생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단순한 건물의 문을 다시 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교도소는 이제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수용자 처우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과거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수감자들의 심리적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은 이제 교도소의 핵심 기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다시 건강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보안 시스템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안 시스템은 과거의 단순한 감시 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생체인식 기술, AI 기반 행동 예측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이 도입되어 수감자들의 안전은 물론 교도관들의 업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도소 운영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대폭 증가했으며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과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더 이상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회복 가능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수감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도소의 물리적 환경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치유적인 환경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공간, 심리 상담실, 교육시설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고, 이는 수감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도소의 역할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서 점점 더 복합적이고 치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응보적 정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감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수감자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사회적, 심리적 원인을 치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알카트라즈와 같은 유명 교도소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회복과 변화 가능성을 믿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인간 회복과 사회 통합의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도소는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연구 공간으로도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감자들의 행동 패턴, 범죄 심리, 사회적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교도소와 협력하여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교도소의 역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가상 심리 상담, 디지털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수감자들의 재활 기회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구금을 넘어 수감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앞으로의 교도소는 단순한 처벌과 격리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범죄와 처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더 인간적이고 포용적인 사법 시스템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도소의 운영은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와 같은 상징적인 교도소는 범죄자, 재활과 사회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교도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교정시설의 유지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수감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도소는 재활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교도소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규모 수용시설은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 기술과 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교도소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설계, 재활용 시스템 도입 등은 교도소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회적 재통합 측면에서 교도소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다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범죄율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교도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원격 모니터링,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수감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수감자의 심리 상태를 더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카트라즈와 같은 교도소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유지를 넘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환경, 사회적 재통합, 기술적 혁신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역사는 단순한 구금 시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성의 깊은 이해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 교도소는 단순한 벽돌과 쇠창살을 넘어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상징해 왔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범죄와 처벌의 복잡한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회복과 변화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사회는 범죄자를 영원히 단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재사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서와 재활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한 개인의 과거가 그의 전부를 정의할 수 없으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범죄와 처벌을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더 인간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개소는 단순한 시설의 재운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각 수감자는 하나의 숫자나 범죄 기록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도소의 진정한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고 리허빌러테이트하는 것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성장 가능성, 사회의 포용력,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더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의 과거는 그들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과거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는 이러한 인간의 회복력과 변화 가능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교도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범죄와 처벌 시스템을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입니다.
수십 년간 이 섬은 미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중범죄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죄가를 마주해야 했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알카트라즈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두려움과 징벌적 정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은 탈출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구금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높은 벽과 삼엄한 경비, 거친 환경은 범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동시에 알카트라즈는 인간의 회복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극단적인 고립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알카트라즈는 영화와 문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이 교도소를 통해 사회의 정의, 범죄,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부터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알카트라즈는 미국의 교정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초기의 엄격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방식에서 점차 인권과 재활을 고려하는 현대적 교정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구금 시설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개인의 의식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은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 수단입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핵심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공감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 또한 범죄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범죄가 빈곤화 기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 안전망 구축은 잠재적 범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내면에 깊은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소통 또한 범죄 예방에 핵심적입니다. 이웃 간의 신뢰와 연대,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지역사회 활동, 자발적 범죄 예방 모임 등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도 필수적입니다. 출소 후 수감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상담, 멘토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의 배려와 지원은 그들이 다시 범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결국 범죄 예방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범죄의 뿌리는 단순히 감옥의 벽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알카트라즈의 긴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는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암울한 환경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올바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개인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뿌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는 단순히 처벌과 격리가 아니라 이해와 리허빌러테이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 범죄자의 이야기 뒤에는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배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폭력과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 심리 상담, 직업훈련 등 다각도의 접근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알카트라즈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 인간의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알카트라즈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회복,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